며느리의 비밀 통장.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 66살. 이름은 김정자입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그래요. 정자 씨는 복도 많다. 아들 잘 키워서 며느리도 착하잖아. 그럴 때마다 웃어요. 환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누구도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 너무 오래 묻어둔 이 비밀이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제 안장 평온했던 나날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됐어요. 그해 가을이었죠. 낙엽이 마당 가득 쌓이던 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정자야, 미안해.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병상에서 하는 헛소리려니 했죠.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그건 헛소리가 아니라 고백이었다는 걸.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낯설었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자주 찾아와 줬습니다. 우리 아들 현수는 참 효자예요.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청소도 해주고, 전구도 갈아주고, 마트도 같이 다녔죠. 그리고 며느리 미진이도 함께 오곤 했습니다. 미진이는 참 싹싹한 아이였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산책 가실래요?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나물인데 드셔보세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제가 알람 맞춰드릴게요. 그 아이가 올 때마다 집 안이 밝아졌어요. 손자 민준이도 꼬물꼬물 할머니 손 잡고 웃고요. 그렇게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요, 그 평화로운 나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참 어리석었죠. 재두장 불길한 예감.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쿵쿵 부딪히고 하늘은 잿빛으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미진이요. 문을 열자 미진이가 우산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엔 주말에만 오는데 목요일 아침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미진아, 무슨 일이야? 아뇨, 어머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요. 그리고 아버님 유품 정리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유품 정리라니. 8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왜 꺼내는 걸까요?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고마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정리해보자. 우리는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 위에는 남편의 낡은 가방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미진이의 시선이었어요. 그녀는 옷장이나 사진첩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랍만 뒤지고 있었죠. 특히 남편이 생전에 쓰던 작은 금고 앞에서 오래 서 있더군요. 그 금고는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남편이 중요한 서류나 통장을 보관하던 곳이었죠. 저도 가끔씩만 열어보곤 했습니다. 미진아, 거기엔 그냥 옛날 서류들이야. 굳이 안 열어도 돼. 그런데 미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금고를 슬쩍 만져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거 비밀번호 아세요? 왜? 아뇨. 그냥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혹시 모르는 계좌라도 있으면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간절함을 넘어서 무언가 절박한 느낌이었죠. 그래도 괜찮아. 나중에 같이 보자. 저는 금고를 다시 밀어넣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세장 사라진 통장.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을 떨쳐내려고 애썼어요. 아니야. 미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예금 만기가 다가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재해치하시겠습니까? 예금 만기? 저는 최근에 만기되는 통장이 없었는데요. 실례지만 어떤 통장 말씀이신가요? 아, 고객님 남편 명의로 된 오은행 정기예금이요. 8년 전에 가입하셨던 건데 이번 달 말이 만기입니다. 남편 명의 통장.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통장들은 대부분 정리했는데 그런 통장이 있었나?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바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금고 안에는 남편의 도장, 몇 개의 서류, 그리고 낡은 통장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아는 것이었고, 하나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은행 정기예금 통장. 예금주 김철수 제 남편. 잔액 3,800만 원. 이게 뭐지? 그 통장은 제가 전혀 몰랐던 거였어요. 남편이 숨겨둔 비밀 통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통장 표지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수에게. 윤수? 그게 누구죠? 저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친척 중에도 남편 친구 중에도 윤수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남편은 이 통장을 숨겼을까? 그리고 윤수는 대체 누구일까? 다음 날 저는 은행에 직접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전화 받은 김정자입니다. 남편 명의 통장 확인하러 왔어요.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고객님, 죄송한데요. 이 통장은 이미 해지됐습니다. 네. 해지요? 네. 지난달 20일에 해지 처리됐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게 위임장이 제출됐어요. 며느님 성함으로 돼 있던데요. 며느리, 미진이.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며칠 전 집에 와서 유품 정리를 하겠다던 미진이, 금고를 유심히 보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사라진 통장.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입금 받으신 분 성함은 김윤수 씨로 되어 있네요. 김윤수. 다시 그 이름이었어요. 제 내장 의심과 확신 사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3,8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몰래 빼갔다니. 아니야. 분명 오해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미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결혼한 지 5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은행 거래 내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미진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진아, 혹시 지난번에 우리 집 왔을 때 금고 열어봤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왜요? 아빠 통장 하나가 없어져서 그래. 혹시 내가 봤나 싶어서. 또다시 침묵. 어머니, 제가 왜 통장을 가져가요? 오해예요.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불안하고 방어적이었습니다. 미진아, 엄마는 내가 나쁜 애라고 생각 안 해. 그냥 사실만 말해줘.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었니?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 현수에게도 이야기했어요. 현수야, 사실 엄마가 며칠 전에 은행 갔다 왔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라진 통장, 해지된 계좌, 그리고 김윤수라는 이름.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거 착각 아니에요? 미진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착각이 아니야. 은행에서 직접 확인했어. 그래도 엄마, 미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아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의심하다니. 며느리를 더 믿다니. 알았어. 엄마가 착각했나 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 5장 숨겨진 거래 내역.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정확한 거래 내역을 받아오기로 했어요. 설령 아들이 저를 믿지 않더라도 증거는 있어야 했으니까요. 고객님, 거래 내역 출력해 드릴게요. 직원이 건네준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거래일자 2024년 9월 20일, 출금액 3,800만 원, 출금인 김미진 위임장 제출, 입금처 김윤수 계좌번호 110-000에 0000에 000,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긴급 의료비 이체. 의료비? 김윤수라는 사람이 병원비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거래 내역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낡은 사진첩, 일기장, 편지들. 그러다가 서랍맨 아래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이 한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아이는 2~3살쯤 돼 보였고 남편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윤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1987년 가을. 윤수. 다시 그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결혼 전에, 아니면 결혼 후에라도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숨겼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제 6장 며느리의 눈물. 다음 날 미진이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연락한 거였습니다. 미진아, 할 얘기가 있어. 집에 좀 와줄래? 미진이는 불안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 테이블에 사진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오래된 사진. 이게 뭐예요, 어머니? 미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진아, 김윤수가 누구니?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대로 말해줘. 엄마는 화낼 생각 없어. 그냥 알고 싶을 뿐이야. 미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그 통장 돈 제가 가져갔어요. 왜? 그 사람 윤수 씨 때문이에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사람이 누군데? 미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윤수 씨는 제 남편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내 남편은 내 아들 현수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 말은 윤수 씨는 제 첫 번째 남편이에요. 현수 씨와 결혼하기 전에 저 윤수 씨와 혼인신고를 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윤수 씨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수 씨를 만났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윤수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너 중혼이잖아. 아뇨,
어머니, 윤수 씨가 실종 처리됐을 때 혼인관계도 자동으로 해지됐어요. 법적으론 문제 없어요. 하지만 미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물었어요. 그럼 윤수라는 사람이 내 남편과 무슨 관계야? 미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수 씨는 어머니의 첫째 아들이에요. 제7장 밝혀지는 과거.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윤수 씨 본인이 말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김철수 씨라고. 그리고 어머니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남편은 아들이 한 명뿐이야. 현수 하나밖에 없어. 아니요, 어머니. 윤수 씨는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예요. 아버님이 젊었을 때 다른 여자분과 사이에 낳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비밀. 숨겨진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의 기묘한 인연. 모든 게 엉켜 있었어요. 미진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25살 때 윤수 씨를 만났어요. 그때 윤수 씨는 택배 기사였고 저는 편의점 알바생이었죠. 우린 사랑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윤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큰 트럭에 치여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죠. 의사 선생님은 말했어요.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 혼자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윤수 씨의 보호자를 포기하고 병원을 떠났어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현수 씨를 만났어요. 현수 씨는 착했어요. 따뜻했고 저를 아껴줬어요. 그래서 결혼했죠. 윤수 씨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 우연히 병원에서 윤수 씨를 다시 만났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수 씨는 살아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깨어났대요. 하지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미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제8장 이중 생활의 시작. 미진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윤수 씨는 저한테 말했어요. 너 행복하게 살아.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윤수 씨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병원비도 내고 간호도 하고 현수 씨 몰래요. 그런데 병원비가 점점 늘어났어요. 수술도 여러 번 해야 했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제 월급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수 씨가 말했어요. 미진아, 사실 나 아버지가 있어. 내가 어렸을 때 헤어졌지만 아버지가 나를 위해 통장을 하나 만들어뒀대. 그리고 그 통장 이름이 어머니 남편 김철수 씨였어요.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수 씨는 말했어요.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싶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통장을 가져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미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윤수는 지금 어디 있어? 병원 중환자실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가봐야겠다. 어머니? 윤수가 내 아들이라면 내가 가야지. 제9장 늦은 만남.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이세요? 네, 어머니입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환자분이 어머니를 찾으셨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누운 남자를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창백한 피부, 그리고 남편을 닮은 눈. 윤수야.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만나네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전 이해해요. 아빠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윤수야, 엄마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엄마가 돌봐줄게. 아뇨, 엄마. 전 이제 아빠한테 가려고요. 아빠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응, 말해봐. 제 통장에 남은 돈 현수 형 아들한테 써주세요. 민준이 장학금으로요. 그 아이는 제 조카잖아요. 제가 지켜주지 못한 가족이니까. 재열장 이별과 용서. 윤수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미진이와 저, 그리고 몇몇 병원 사람들만 참석했습니다. 아들 현수는 오지 않았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현수는 미진이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형이 있다는 걸 숨길 수 있어? 어떻게 엄마를 속일 수 있어? 며칠 후 미진이는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저 떠나려고요. 이 집에 더는 있을 자격이 없어요. 미진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윤수 씨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미진이는 떠났습니다. 에필로그 며느리의 비밀 통장.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윤수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엄마, 저는 행복했어요. 짧았지만 미진이를 사랑했고, 마지막엔 엄마를 만났으니까요. 부디 미진이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죄인이 아니에요. 단지 사랑했을 뿐이에요. 저는 윤수의 마지막 부탁대로 통장에 남은 돈으로 손자 민준이의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통장 이름을 바꿨어요. 김윤수 장학통장. 인생이란 참 이상하지요. 사랑이 죄가 되고 용서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이더군요. 며느리의 비밀 통장. 그 속엔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사랑, 그리고 용서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그 통장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윤수야, 엄마가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끝.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때론 가장 따뜻한 사랑이 되기도 하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채널을 방문해 주세요.